제 이름은 켄트 이토입니다. 저는 일본인 의사로서 거의 40년 동안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90세를 넘어서 심지어 100세가 넘도록 장수합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돌보고 매일 무엇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왔을 때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로 활기차게 살고 싶어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혈관, 혈압, 어지럼증, 차가운 손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거의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건 제 나이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이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나이는 결과입니다. 매일 하는 습관, 식습관, 움직임의 결과죠. 오늘은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기억력, 손과 발의 따뜻함, 맑은 정신, 그리고 물론 약을 덜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면 시니어 커뮤니티를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룹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따뜻함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별로였거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차가움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힌트입니다. 댓글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손과 발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때로는 따뜻한 실내에 있어도 몸이 잘 데워지지 않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간단한 일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혈액순환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혈액이 뇌, 심장, 눈, 관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양분이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을 정말로 개선해주는 5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각 식품마다 혈액이 몸 전체를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운동이나 가벼운 마사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은 간단하고 안전하며 제 수십 명의 환자분들께서 이미 검증하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식품은 비트입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비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아 왔지만 러시아에서는 우리 발밑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주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든 장기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뇌, 심장, 다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몸이 더 따뜻하고 가볍고 평온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비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노인분들에게는 쉽고 소화하기 쉬운 삶은 비트나 구운 비트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중간 크기 비트의 절반을 최소한 주 2, 3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말로 이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 노인분들에게 이상적이며 비트와도 잘 어울리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빛의 파동이라고 불립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으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마치 누군가를 안아주려는 것처럼 팔을 앞으로 그리고 위로 부드럽게 들어 올리세요. 숨을 내쉴 때는 파도가 부드럽게 물러나듯 천천히 팔을 내리세요.
이 동작을 아침이나 저녁에 10-15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어깨와 가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첫 시도만으로도 따뜻함과 가벼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이 동작을 차분하고 스트레스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 저는 비트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추위와 무기력함을 호소하던 수백 명의 노인분들에게서 결과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이 간단한 식품과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식단에 포함시키자 따뜻함과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오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알약이나 복잡한 식단 없이 이런 접근법이 마음에 든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제품은 바로 혈액을 말 그대로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기름진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역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과 발이 늘 차갑지 않고 머리가 무겁지 않으며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쉽고 즐거운지 직접 느껴보세요. 저를 믿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식사가 건강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작은 기회라고 흔히 말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연세 드신 환자분들이 간단한 음식이 이렇게 눈에 띄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접시에 올라가는 모든 것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식품은 이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바로 기름진 생선입니다. 제가 40살쯤 되었을 때 이른이 넘으신 아버지께서는 기억력 문제와 발이 항상 차가운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화는 고칠 수 없는 거야 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로 어느 나이에 도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 환자들 중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88살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진료를 받으러 걸어서 오셨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명랑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주 기름진 생선을 먹고 공원을 산책할 때 주먹을 꽉 쥐고 다닙니다. 그게 제 비결 전부예요. 왜 기름진 생선이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은 걸까요? 모든 것은 오메가3 지방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으며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간단히 말해 혈액이 더 활기차고 유동적으로 변해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한 곳에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혈관이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약해지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선이 적합할까요? 고등어, 청어, 연어, 정어리가 있습니다. 비싼 종류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평범한 청어라도 너무 짜지 않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매일 생선을 먹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드시길 권장합니다. 생선은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운동을 통해 생선의 효과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주먹과 손바닥이라고 불립니다. 의자나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손을 편안하게 풀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근육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주먹을 쥐고 이 상태를 5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옆으로 펼치면서 부드럽게 손을 풀어주세요. 손 전체에 퍼지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10-12회 연속으로 반복하세요. 이것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곧바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작은 혈관들이 더 활발하게 혈액을 순환시켜 정체와 손발의 차가움을 해소해줍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제한되고 손과 발이 자주 차가운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사다 씨라는 환자분이 저를 찾아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셨고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따뜻한 방 안에서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이 간단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식단에 기름진 생선을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치오 박사님,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양말을 신고 자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제 발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왔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이것이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자 수년간의 진료를 통해 검증한 제 환자들의 경험입니다. 저는 단순한 행동과 올바른 식단이 정말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간단한가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마법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생선을 먹고 몇 가지 운동을 하면 몸이 감사하듯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또 일주일이 지나면 점점 더 빨리 걷게 되고 아침에 더 쉽게 일어나며 더 활기차고 젊어진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접시에 무엇을 올릴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생강입니다. 바로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혈액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할 운동은 너무나 간단하고 즐거워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함을 준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따뜻함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차가움이라고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러시아에 왔을 때 한 가지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민족은 추위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는 창밖의 추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은 추위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손과 발이 차가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장기들은 영양분을 덜 받게 되며 이것이 건강, 기억력, 심지어 기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생강입니다. 일본에서는 생강을 1년 내내 섭취하는데 이는 단순히 음식에 매콤함과 신선함을 더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강은 말 그대로 혈액을 활성화시키는 천연 성분입니다. 생강에 함유된 특별한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덕분에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하며 몸이 더 빨리 따뜻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신선한 생강을 반 티스푼 크기로 잘라주세요. 얇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줍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15분간 우려주세요. 이 차는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소화도 개선해줍니다. 이 차를 오전에 마시면 점차적으로 따뜻함과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식품뿐만 아니라 간단한 운동도 약속드렸어요. 여기 생강의 효과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따뜻한 발입니다. 이 운동은 소파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발을 바닥에 두세요. 발은 서로 평행하게 놓아야 합니다. 천천히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뒤꿈치는 바닥에 둡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발가락을 다시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은 바닥에 둔 채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이 동작도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발을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다시 발가락에서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굴리기를 10번 더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곧바로 다리에 혈액이 몰리고 따뜻해지며 약간의 저림까지 느껴질 것입니다.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혈관이 확장되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한 이바노프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꽤 있으셨고 심지어 여름에도 항상 발이 차가운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생강차를 마시고 간단한 발 운동을 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손자와 1시간 동안 평온하게 산책을 했는데 제 발이 젊었을 때처럼 따뜻했어요.
환자분들이 저에게 왜 일본인들이 오래 살고 활발하게 지내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유전자나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일상적인 습관들 덕분입니다. 혈관과 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베리류일까요? 모든 것은 이 과일들의 독특한 성분에 달려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다양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베리류에 선명하고 매력적인 색을 부여하는 천연 색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성분들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가장 작은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지럼증이 줄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손과 발이 더 따뜻해지고 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께 쉽게 구할 수 있는 베리류, 예를 들어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그리고 커런트를 선택하라고 권장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신선한 베리류가 없을 때는 냉동된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냉동해도 그 효능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베리류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오트밀, 요거트 또는 코티지 치즈에 그냥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베리류를 천연 계피어나 무가당 저지방 요거트와 섞어서 가벼운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음료는 혈액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면역체계도 강화해 줍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액은 영양분으로만 가득 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자유롭게 순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나비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이완한 뒤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올려 손가락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세요.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이제 팔꿈치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기 시작하세요. 이 동작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하세요. 각 방향으로 10번씩만 하면 충분합니다. 어깨가 따뜻해지고 혈액이 손과 목으로 더 활발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운동은 특히 노인들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어깨와 목 부위에서 혈액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기억력 감퇴, 어지러움,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목이 더 자유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히라코 씨라는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90살이 다 되어 가셨습니다. 그녀는 계속되는 피로와 어지러움 때문에 책을 읽거나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누구의 벨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로트코의 것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후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코티지 치즈에 소량의 베리를 넣어 먹고 나비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저를 다시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타 선생님, 이제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고 두 쪽만 읽어도 지치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것이 작은 기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식단의 간단한 변화와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만약 제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베리를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 베리 대신 석류나 빨간 사과처럼 색이 진한 다른 과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혈관과 혈액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복잡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까운 가게나 정원 또는 숲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꾸준하고 현명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조언을 실천한 후에 몸이 더 좋아지셨다면 댓글에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아직 효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차가움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단어들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에 좋은 제품 목록에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초콜릿입니다. 왜 일본의 백세인들이 초콜릿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그리고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초콜릿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또 다른 간단한 운동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 아직 남아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믿으세요. 좋은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초콜릿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거나 심지어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높은 진짜 다크 초콜릿입니다. 최소한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초콜릿이 이 목록에 포함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높이며 혈관의 내경을 넓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량의 고급 초콜릿을 섭취하면 혈관과 심장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약 10-20g, 즉 초콜릿바의 2조각 정도의 작은 양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건강상의 이점을 얻으면서도 몸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하루 중 첫 번째 절반, 즉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고 싶다면 초콜릿의 이로운 작용과 잘 어울리며 온몸의 혈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따뜻한 손이라고 불립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해질 때까지 문지르세요. 그런 다음 따뜻해진 손바닥을 볼이나 관자놀이에 올려놓고 약 1분간 조용히 앉아 계세요. 이 동작을 3-4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머리, 어깨, 목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느 날 제게 야마모토 씨라는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6세였고 자주 두통이 생기며 머리 뒤쪽이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통증이 여러 번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식사 후 매일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시고 따뜻한 손 운동을 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고 몸이 편안합니다. 이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걱정 없이 다시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국이 아니라 우리 식탁과 일상 속의 간단한 습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이나 보충제가 얼마나 비싼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따뜻함과 에너지, 건강을 주는 간단한 습관을 얼마나 규칙적이고 의식적으로 지키느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혈액순환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가장 중요한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단에 비트를 추가하면 혈관이 더 넓고 탄력 있게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동맹입니다. 생강을 사용해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매일 한 줌의 베리를 드세요. 베리는 작은 혈관을 강화하고 뇌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심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즐기세요. 그리고 물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도 잊지 마세요. 매일 이 운동을 하면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나이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신의 삶이 더 따뜻하고 더 쉬워지고 더 즐거워졌다고 느꼈다면 댓글에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의심이 들거나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면 차가움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진단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기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규칙적이고 차분하게 단순하고 유용한 행동들로 몸을 지원해 준다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케니 이타 박사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에너지 그리고 자각으로 가득한 삶을 기원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